안녕하세요. 라라의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입니다. 지은이는 정문정, 가나 출판사입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정서상 연장자나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분에 못 이겨 상대를 비난하거나 울어버리게 되면 인간관계가 미숙하다는 평가만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꾹꾹 눌러 참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금을 밟고 훅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는 감정에 동의 없이 금 밟으셨어요 하고 알려줄 방법이 당연히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에 걸쳐 유쾌하고 진지하게 관계에 대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제목만 읽어도 위로가 되고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 후려치기 하지 마세요. 혼자를 기르는 법.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돼. 취향 존중 부탁합니다. 유일한 사람이 되는 비결.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상처에 대해 용감해져라. 부정적인 말에 압도당하지 않는 습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등입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듯 자기 표현의 근육을 키우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꾸준한 연습을 하면 무례한 사람을 만나도 기죽지 않고 웃으면서 우아하게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 정문전 작가처럼 당당하게 자기 표현을 잘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할 부분은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는 단호하게, 선을 자꾸 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단호하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연습입니다. 그럼 함께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의 책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에는 단호하게. 너랑 나랑 2인실을 쓰면 돼. 물론 침대는 따로 쓰고. 런던에서 출발한 버스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도착하기 직전 일행이던 남자가 말했다. 숙소는 어디냐는 질문에 그가 한 대답이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대학 때 간 첫 해외 여행지는 런던이었다. 꼭 한 번은 해외로 나가보고 싶어 돈을 모았지만 1시간에 3,500원짜리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 대기에도 빠듯했다. 좌절하던 차에 어학 연수 중인 선배 언니가 런던에 오면 재워주겠다고 제안했다. 숙박비만 줄어도 그게 어딘가. 빈말이었으면 어떡하지? 너무 실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애써 무시했다. 염치나 예의처럼 인격 준 좋은 것들은 대부분 지갑에서 나오는 것 같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특가로 비행기 왕복 티켓을 사고 남은 100만 원 정도를 들고 런던으로 떠났다. 스코너로만 끼니를 때워도 무료 미술관 위주로만 돌아다녀도 행복했다. 선배 언니의 옆방에 유학 중인 한국인 남성이 살고 있었는데 덩치가 커서인지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뻘뻘 흘렸다. 그가 런던 외에는 어딜 가려는지 묻기에 2주 후 열리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는 자기도 거기 갈 생각이었다며 반색했다. 하는 김에 버스와 숙소를 같이 예약하겠다며 정사는 그 후에 하자기에 고맙다고 했다.
그렇게 떠난 버스 안에서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미리 말했으면 내가 따로 숙소를 예약했을 거라고 항의하자 그는 침대를 따로 쓰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였다. 영국 여자였다면 별로 개의치 않았을 거라며 나를 꽉 막히고 예민한 여자 취급을 했다. 지금 같았으면 쌍욕을 해줬을 텐데 그땐 그냥 여기서 헤어지죠 라고만 하고 돌아섰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숙소를 구하러 갔다. 극성숙이라 빈 방이 없었다. 10군데 넘게 돌았지만 허사였다. 어쩐지 일이 잘 풀린다 했는데 내가 그럼 그렇지. 대구 촌년이 외국 구경 한번 하겠다고 주제넘게 설친 대가구나. 울면서 길을 걸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울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일단 행사장으로 가 프린지 공연을 보고 에든버러 성을 구경한 다음 저녁이 되자 역으로 향했다. 노숙을 할 생각이었다. 밤새 읽으려고 가져온 책을 꺼내는데 여성 둘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기 한국인이시죠? 내가 들고 있는 책을 보고 한국인인 걸 알았다며 길을 묻기에 대답해 주었다. 두 사람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내 숙소는 어디냐고 물었다. 1박 2일로 온 건데 숙소 예약에 문제가 생겨 오늘 밤은 여기에 있을 거라고 했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다. 자기들이 묵는 숙소가 3인실인데 침대 하나가 비어 있다고 공짜로 재워줄 테니 가자는 거였다. 말도 안 돼. 내게 이런 행운이 올 리 없어. 분수에 맞지 않는 해외여행을 왔다가 지금 이 꼴이고 원래 좀 재수가 없고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가 있나? 고민 끝에 따라간 숙소는 넓고 깨끗했다. 땀에 범벅된 몸을 씻고 나오니 언니들이 와인과 치즈를 꺼내주었다. 둘 다 30대 초반으로 서울에서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휴가를 받아 여행 왔다고 했다. 그날 처음 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못 해본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혼자 자려고 했던 이유부터 시작해서 원래가 불행에 익숙하다는 것, 자존심은 센데 자격지심도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대학을 졸업하면 글 쓰며 살고 싶은데 아마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 등을 두서없이 했다. 언니들이 해준 이야기는 완벽했다. 20대 초반 대학생에게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성은 대단한 어른이다. 그 시기에 듣고 싶었던 말을 어른들에게서 넘치게 들은 밤이었다. 너는 지금 용기 있는 여행을 하고 있어. 대단하다. 넌 할 수 있을 거야. 같은 포근한 격려들. 그때 내 안에 불씨 같은 것이 피어나는 걸 느꼈다. 그날 밤엔 설레서 잠이 안 왔다. 아침이 됐다. 한국에선 눈치 보여서 카디건 없이는 못 입던 민소매 원피스를 입었다. 언니들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가방에 넣고 숙소를 나섰다. 언니들 말이 맞았다는 걸 보여줘야지. 한국에선 한 번도 못 해본 생각도 했다. 나 어쩌면 운 좋은 사람인 것 같다. 만약 그때 버스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워 애써 괜찮을 거야 생각하면서 그를 따라갔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 놀라운 행운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일이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그러게 그 남자를 뭘 믿고 따라갔어? 하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었겠지. 그날 이후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 종종 혼자 여행을 다녔고 새로운 것을 보면 일단 해보기로 하는 쪽이 된 것이다. 그렇게 모험을 즐기면서 만든 나만의 인생 구호도 있다. 인생 자체는 긍정적으로, 개소리에는 단호하게. 선을 자꾸 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심리학 용어 중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말이 있다. 개인이 쾌적하게 있기에 필요한 점유 공간을 뜻하는 말인데 나라마다 사람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리가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은 1.01m, 미국은
89cm 정도라고 한다. 미국인보다 일본인이 안전거리를 더 길게 둔다는 얘긴데 한국인은 아마도 미국인보다 일본인에 가까울 것이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낯선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될 때 불편한 이유도, 지하철에서 자리가 났을 때 최대한 떨어져 앉으려고 하는 것도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려는 본능 때문이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퍼스널 스페이스란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마음의 거리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낯선 사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날씨 정도를 화제에 올릴 뿐이지만 친분이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 앉아 깊이 있는 주제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마음의 퍼스널 스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기에 인간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다. 반면 이 감각이 뒤처지는 사람들은 자꾸만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친밀도에 맞지 않는 질문을 던져 상대를 불편하게 한다. 같은 질문이어도 누가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 나의 대답은 달라진다.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고 훅 하고 다가와 질문 세례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대꾸법으로 응대한다.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를 지키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대화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의도를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친하지 않는 사람이나 상사에게 갑자기 요즘 바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떠세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통 상대는 여기 답하면서 자신이 질문한 의도를 함께 말하기 마련이다. 단순히 안부를 물은 것인지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인지를 들은 후 나의 상황을 말해도 늦지 않다. 경험상 친하지 않는 친구에게서 갑자기 SNS로 그런 식의 연락이 온 경우는 대개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이 경우에는 너는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되물어 질문의 의중을 파악한 후에 축하해. 그런데 내가 요즘 좀 바빠서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아. 정도로 대답할 수 있다. 질문자의 의도를 곧바로 알 수는 있지만 대답하기 불쾌한 경우에는 딴청을 부리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너 페미니스트지?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아니요 같은 대답부터 하지 않고 페미니스트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또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쾌한 티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여성 우월주의자를 페미니스트라고 하지 않나? 내가 아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같은 해명을 하다 스스로의 논리가 빈약함을 깨닫고 급히 화제를 돌리게 된다. 질문자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대답하기 꺼려지는 질문, 논쟁이 예상되는 질문에는 그저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모든 사람과 토론을 할 수는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최저 시급이 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같은 질문을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받았을 때는 그저 대화의 공을 상대에게 넘겨주자. 보통 상대가 나를 훈계하거나 떠보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하고 나의 배를 내보이지 않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대화를 빨리 종료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나의 공간을 문득문득 침범하는 사람들은 대개 나를 잘 모르고 스쳐가는 이들이다.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나의 깊은 감정까지 공유할 필요는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들에게까지 나의 공간을 열어 보일 필요는 없다. 또 사람마다 퍼스널 스페이스에 대한 감각이 달라서 나의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며 훅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나만의 속도로 관계를 이어가려면 나름의 대처법이 필요하다. 평정을 유지하면서 나만의 고유한 공간 감각을 고수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나를 지키는 법과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단호하고 우아하게 거절하는 연습. 남편은 착하게 생겼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처럼 착하게 생겨서 나쁜 점은 부탁을 너무 자주 받는다는 것이다. 졸업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매년 새로 뽑힌 학생회 대표가 전화해 홈페이지를 봐달라고 한다. 기획안이나 제안서를 검토해달라는 연락도 부지기수다. 글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는데도 자신이 쓴 글을 읽어봐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었다. 부탁받은 일을 하느라 남편은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뒤늦게 시작하기도 하고 밤을 새워 일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탁을 자주 받는 사람들은 넌 착한 사람이야. 역시 너밖에 없어. 라는 말을 듣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고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자신을 혹사하면서까지 에너지를 쓰곤 한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도에 따른 시간과 에너지의 분배다. 무례한 사람의 부탁이라면 아예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지만 가끔은 모호한 경우가 있다.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서도 부탁을 들어주기에는 사정이나 능력이 여의치 않을 때다. 이때는 최대한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거절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탁을 잘 거절하려면 우선은 반갑게 연락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만 상황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넌지시 전달하는 것이다. 연락이 오면 처음부터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우선은 환대하면서 말하는 내용과 일정을 사려 깊게 들은 후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마워. 그렇게 중요한 일에 나를 떠올려줘서 고마워라고 감사 인사를 하자. 그래야 거절당하는 사람도 상처받지 않는다. 그 후에는 바로 가능한지 어떤지를 말하지 말고 언제까지 확답을 주면 돼? 하고 물어보는 것이 좋다. 만약 이렇게 물었을 때 급한 일이라 오늘 내일 중으로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이 부탁에서 당신은 우선순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해 돌고 돌아 당신에게 왔을 확률이 높으니 덜 미안해하면서 요즘은 바쁜 일이 있어 어렵다고 바로 거절해도 된다. 그토록 급한 일이라면 상대방도 무리한 부탁임을 알고 있고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거절당하더라도 크게 섭섭해하지 않는다. 그처럼 촉박한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을 끈 후 최종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을 때 상황이 더욱 곤란해질 수도 있다. 상대가 내가 해주는 줄 알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죄책감을 유도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확답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면 우선은 스케줄을 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는다. 하루 이틀 정도 생각을 해본 뒤 역시나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연락해 최대한 부탁을 들어주려 했지만 최근에 집안 사정이 있어서 또는 회사 업무가 과도해서와 같은 이유로 어렵겠다고 말한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한 뒤 만약 비용이나 일정 등 협상의 여지가 있는 일이라면 의견을 제시해보자. 그러면 상대는 당신이 제시하는 조건을
최대한 들어주려 할 것이다. 만약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주변에 그 일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것도 좋다. 상대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안 된다고 하면 상대가 나를 떠나갈까 봐서 무리한 부탁을 자꾸 들어주는 식으로 관계가 설정되면 갈수록 부작용이 커진다. 관계에 기울어진 줄을 파악한 상대는 무리한 부탁임을 알면서도 계속 하게 되고, 부탁을 받는 사람은 일그러진 인정 욕구와 피해의식이 겹쳐 자꾸만 의기소침해지고 예민해진다. 부탁받은 일을 해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마음이 기껍고 편안한 상태여야 한다. 예의 바르게 부탁을 거절했는데도 자꾸 하소연하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옆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거절도 잘 하고 싶다면 그건 욕심일 뿐이다. 둘 중 하나는 어느 정도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다. 나에게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자유가 있듯 거절당한 상대가 나에게 실망할 자유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휘둘리게 된다. 오늘은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과 함께 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우라가 치밀 때 분노를 터뜨릴까봐 꾹꾹 눌러 참는데요. 아무리 화가 나도 기분 좋게 예의 바르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듯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세련되게 이성적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좋을 때만 좋은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절대 희생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자유와 사랑, 행복은 누군가 그냥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원하고 얻어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취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라라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